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하도 구박하셔서 오늘부터는 최참이라고 안 할게요. 아, 하세요. 왜요? 왜? 이건 좀 구박에 굴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구박에 굴하지 말라. 또 네. 구박할 때는 언제고. 자, 오늘도 남성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고요. 여성팀은 어서 오세요. 네. 네, 여성팀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타방송 라디오를 집에서 듣다가 네. 너무 재밌는 분이 나와서 이 여성분 연사 누구지? 이은영 소장님이었어요? 접니다. 타방송에선 이렇게 잘하세요? 자, 오늘 기대해 봅니다. 아니, 우리 방송에서도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의 또 케미가 장난 아니죠? 찰떡 케미. 찰떡 케미. 네. 네, 맞아요. 자, 지난주 방송에서 두 분이 남긴 마지막 말씀을 다시 이제 끌어옵니다. 미드 같죠? 미드. 네. 전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김건희 씨 빨리 나와야 한다. 빨리 나와서 의혹들을 조개 털어야 한다. 예언이 좀 맞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초부터 네. 김건희 씨 기사들이 보물처럼 그러니까요. 쏟아지고 문제가 커졌어요. 자, 김건희 씨는 여론 오락관의 애청자다. 맞다. 네. 추정입니다. 필수죠, 필수. 필수다? 네.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조사부터 들여다볼게요. 어제 발표된 SBS 여론조사부터 볼 텐데 이영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2월 14일 하고 15일 이틀간 조사를 했고요. 유무선 듀얼 프레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35.4, 윤석열 후보가 33.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주 전에 SBS가 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2.7%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1.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네. 뭐 굳이 1위, 2위는 큰 의미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오르고 윤석열 후보 내리고. 하락하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김건희 씨 보도가 나온 직후에 네. 조사가 진행이 된 거여서 14일, 15일. 예, 그게 반영이 된 조사입니다. 그래요. 자,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했고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 소장님 이 네.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격차가 더 좁혀졌다. 더 직전 좁혀졌다.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심지어는 약간 뒤집힌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2.1%포인트 앞서는 결과잖아요. 네, 네.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가장 최근 조사고 어떤 변수가 작동했을까? 그러면 김건희 변수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김건희 변수 외에는 윤 후보의 윤석열 하락 요인이 없다. 후보가 지지율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정권 교체 여론인데 네. 정권 교체 여론을 높게 계속해서 상승세로 가져가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세 가지. 하나는 이념인데 이념은 이미 결집돼 있어요. 결집돼 있고. 두 번째는 사람. 1번 이념은 이념도 필로소피. 그다음에는 사람, people. 세 번째는 공약, policy. 그런데 2번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영어 이니셜이에요. 3P? 3주 전에 사람에서 막혔을 때가 누구였냐면 김종인, 이준석. 그랬죠. 투스톤즈 갈등.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해결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김건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요. 배우자 김건희가 터지니까 탈탈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터져요. 매일매일. 이걸 못 털고 넘어가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반영되기는 커녕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오롯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약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냅니다. 물론 이긴다 진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팽팽하다. 이재명 후보가 2.1%포인트 수치상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김건희 이슈를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꼽아주셨는데 이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고요. 지금 오늘 또 나온 갤럽 조사도 오차 범위 이내지만 여기도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래서 팽팽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보도 이후에 이 지금 중도 표심이 상당히 흔들리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이재명 후보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얘기가 가장 많았던 게 이재명은 보이고 윤석열은 안 보인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미디어 노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조금 성과가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 각을 세우는 주장도 내고 공약도 내고 또 이제 이 지역 민심 메타버스 돌고 그러니까 일부 뉴스에서 살짝 빠졌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주 주말이 왔는데 메타버스는 쉰다. 맞아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악화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후보 배우자가 정말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궁금한 대목인데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있었는데요.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갖고 11일, 12일 조사를 했습니다. 1038명 ARS 조사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겠느냐. 바꾸겠다가 30.1, 바꾸지 않겠다가 57.1, 잘 모름이 12.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근데 이게 조사가 10일, 12일 날 보도되기 전이어서 보도 초기. 그렇지만은 그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그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4.2%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 앞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용 문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후보가 위기인데 그러니까 위기다. 더 결집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흔들림은 중도층에 있다. 이 말씀이 맞겠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후보 지지층에서는 안 변하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니까요.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져도 안 움직인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보수층은 고정이에요. 고정이다. 그런데 왜 이게 무섭냐면 MZ세대 여성 중도층에서는 가만히 못 있겠다. 늘 강조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결집을 하겠죠.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후보자를 선택하는 거지 후보자 배우자 선택 아니에요. 이준석 당대표는 결혼 전에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이게 자기 지지층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결국 지금 지지율을 뒤바꿔 놓는 것은 누가 앞서느냐 누가 뒤서거니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M 여중이거든요. 이들에게 MZ세대 여성층 중도층 배우자의 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성대모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섞으시네요. 여러 명이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싱크를 틀지도 않았는데. 털 필요 없어요. 틀 필요 없다. 혼자 다 해주신다. 그래서 아까 이제 뉴스토마토도 소개해 주셨고 이 소장님이 그리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SBS 조사 내에서도 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85.8%가 이 후보 배우자가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36.1%. 이게 전체 값으로는 이제 후보 배우자가 투표에 영향을 준다가 60.4%고 안 준다가 38.1%였어요. 근데 지지 후보를 나눠보니까 격차가 크군요. 격차가 완전히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 캐스팅 보트는 말씀하신 대로 MZ 여성층 중도층이다. 근데 중도층 지지율이요. 11월 말 조사 때와 비교하면 뒤집힌 결과예요. 이번에는. 좀 뒤집어졌는데요. 11월 말 조사하고 이번 조사를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에서 34.1에서 28.3, 이재명 후보가 35에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34.1에서 28.4로 내려갔고요. 이재명 후보는 28.3에서 35%로 올라갔어요. 거의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졌네요. 비율이 비슷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거저것 하겠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도층에게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조사는 여기에 이제 반영은 됐겠지만 아직 이렇게 전면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하겠다, 뭐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손실 그 보상금도 빨리 연내하겠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보름 동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 주말부터는 이제 김건희 씨 이슈가 커졌다 치고 가장 크다고 봐야죠. 가장 크고 그럼 이 보름 사이에 서서히 또 이동한 데는 김건희 변수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김건희 변수가 가장 크죠. 가장 크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안 보였다. 이런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겠네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의 그 문제들, 선대위 영입 인사들 문제도 후반부에 있었고 그리고 또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의 또 문제도 있었잖아요. 강원도 방문 때 논란들이 막 아직도 여러 개가 진위가 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경찰은 출동했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이니까 이건 좀 진위가 깔끔하게 정리돼야 뭔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유세대 중에 발언 관련해서 또 마이웨이 아니냐 논란도 있고. 그런데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까지의 신상특위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가 어디 있어요? 최초입니다. 정말. 아니 그게 최초예요. 이번 선거 그래요. 역대 최초의 그런 선거다. 권성동 비서실장이 뭐 하고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고 궁금하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 큰 영향 줬느냐? 큰 영향 없어요. 그냥 뉴스일 뿐인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는 정권 교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가족 신상 털기 선거다. 그 정권 교체에 가족 신상 털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연결이 설명은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배우자가 등장한 게 이번 또 처음이고요. 그렇죠. 그 이제 자녀 이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들 문제가 나왔는데 자녀 관련해서도 병역이라는 이슈 외에 다른 어떤 본인의 수사가 자녀 이슈는 주로 병역이나 병역이나 이제 입시나 뭐 이런 건데 수사가 동반이 되는 이런 일탈행위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자, 다음 조사 하나 보면서 같이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이 RN서치 조사가 있어요. 이건 좀 배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 매일경제와 MBN의 의뢰로 지난 14일, 15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SBS랑.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42.3%, 이재명 후보 38.4%. 이것도 오차범위 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3.9%포인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2.1%포인트 앞서는 것이고 이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3.9%포인트 오차범위 내 앞서는 결과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이건 지난주에 이미 예측을 해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조금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ARS는 보수가 좀 강세고 전화 면접은 뭐 진보가 조금 강세다. 그래서 최영일 진행자께도 뭐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론조사는 추세선. 숫자를 봐야 된다. 추세를 봐야 된다. 집중 좀 하세요. 수능 같은데 오답 아닙니까? 한 달 전에 RN서치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4.4%포인트 앞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사에서 3.9%포인트 깻잎 8장이 깻잎 한 장이 된 거예요. 아하. 깻잎이라고 하시니까 느낌은 확 오는데 깻잎의 두께가 정말 그런 건지 막 또 궁금하네요. 자, 이게 다자구도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3.4%, 심상정 후보는 2.9%가 이제 함께 나왔습니다. 추이는 정말 이제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4% 이내로 좁혀들었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메타버스 그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엔 안 뜬다 이런 얘기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상승세 한번 지켜보면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 가서 굉장히 나흘 동안 열심히 돌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홈타운 이펙트예요. 그렇죠. 홈타운 이펙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2000년도에 미국 대선을 하는데 엘고 부통령이 아들 조지 부시한테 져요. 했죠. 맞아요. 전국에서는 이기는데 그게 전국 득표에서는 이겼는데 전체에서 이겼는데 대의원에서 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플로리다에서 문제였다. 플로리다를 이겼어야 되는데 경합주에 아들 부시에게 지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 고향인 테네시에서 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 후보, 문재인 후보 TK에서 한 25% 득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잖아요. 안동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서 TK에서 노리는 게 30% 이상 득표를 하면 승산이 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15개 시군을 도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게 홈타운 이펙트. 돌면 돌수록 지지율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돌면 돌수록. 그래서 더 공을 들이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가고 이재명 후보가 TK를 간다. 네네. 호남 TK 지지율이 아니에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홈타운 이펙트 이 어려운 말은 뭘까 그랬더니 결국 고향 효과. 근데 우리 집 효과라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걸. 네. 살짝 있어 보였어요. 서울 지지율이죠. 네. 서울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승부처가 서울이기 때문에 네. TK와 호남을 가더라도 그거는 서울에 얼마나 많은 팔도 강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지지율을 노리는. 그렇지. 근데 이 소장님 제가 네.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근데 TK에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 그렇게 비판했는데 또 전두환 네. 경제는 성과다. 이 네. 발언으로 뭐 논란이 같은 민주당 내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악영향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지지층은 안 움직인다. 안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전에 뭐 이제 광주 갈 때도 전두환 비석 밟고 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타계했을 때도 별로 논평을 안 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이게 찬양을 한 것도 완전 무슨 찬양을 이렇게 그렇게 네.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홈타운 효과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에 이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충청의 아들이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아들이라고 다 지역마다 아들이고 사위고 며느리, 손자고 딸, 뭐. 네, 그래서 지금 그 충청에서 앞서고 있는 것도 그 효과이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강점이 하나 있어요. 이 TK 지역이 고향이면서 경기도의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서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서울보다 많아졌죠.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이 지지율을 앞서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꽤 오랫동안 이게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유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도의 표심이 조금 더 올라간다. 만약 네네. 이재명 후보 쪽으로 그러면 서울에서 조금 지지만 이기는 네. 후보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거예요 이번 선거.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게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서울에서 진 사례가 없어요. 서울에서 진 사례가 김대중, 없다. 노무현, 문재인 네. 다 서울에서 이겼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서는 패배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도 서울은 이겨요. 대통령이 당선될 서울은 때 이겨요. 서울은 이긴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하나 이게 그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수 정치 지도자 이야기하려면 박정희 전 대통령만 이야기하면 돼요. 네네. 경제성장. TK에 충분합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네. 그렇죠. 전두환 씨 이야기할 게 없고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TK 그다음에 경제, 중도층, 전략에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번 선거가 역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맞습니다. 가족 신상 털기 선거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게 여론조사에는 아직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궁금한 건데 쭉 김건희 씨 논란이 이번 주 이어지다가 지난 주말부터 어제 아침부터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이 툭 튀어나왔어요. 빠른 사과도 나왔고 네. 이것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럼요. 중도층의 악영향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젊은 층한테는 젊은 이슈 층에게.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성별 차이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런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수사가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뭐 이재명 후보 아들 다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길게 갈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또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역대 선거에서 서울에서 지고 이긴 후보는 없다고 했지만 네네. 이번 선거 자체가 역대 그 공식을 하나도 지금 대입시킬 수 없는 선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선거다. 네, 100일 전 여론조사 1위한 후보가 됐다. 이것도 이번에 맞지 네.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변수와 2030 MZ세대가 스윙 보터가 됐다는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뭐 예언 오락관으로 그냥 쓱 넘어왔네.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도 그렇고 예언 오락관에서 꼭 물어보겠다고 한 질문이 네. 그럼 여야 후보 모두 지금 중도층에서 이거 굉장히 암울한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요 틈새의 제3지대 후보들, 네네. 군소 후보들이 조금 반짝 오르지 않겠나? 그럴까? 그럴까요, 소장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렇죠. 살짝 오를 수는 있겠죠. 살짝. 하지만 대세 그게 지장은 없다? 결정적인 건 아니고 선거의 전반적인 판세와 추세는 유력 두 후보 중심으로 가겠죠. 네네. 하지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네. 어떻게 앞으로 방향이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을 테고 영향을 줄 테고 특히 주목하는 사람은 허경영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포함이 되기도 하고 여론조사에서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네. 조사는 후보자를 이제 포함하는 기준에 들어가거나 또 판단하건대 허경영 후보를 넣은 경우일 테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경영 후보가
들어간 후보로 포함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또 높게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유가 원조 사이다. 두 번째로는 높은 대중성 공중부양이 있잖아요. 그건 아닌 내가 허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부양이 아니라 결혼하면 뭐 몇 억 준다. 뭐 시원하고. 출산하면 몇 억 준다. 되게 선지자적인 후보예요 이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입에 씹히는 정책.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게 잘근잘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은 후보들이 허경영식 공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들 대중성이 지지율로 연결되는 이 거죠. 지지율 5%를 넘기면 TV 토론에서 예. 이제 강자들하고 같이 테이블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허경영 후보 한 5% 넘길 걸로 보세요, 이 소장님. 지금 어떻게? ARS 조사에서는 4%까지 나왔고요. 아까 그 뭐 3지대 후보들이 또 반짝 오를 거라고 하는데 지금 다 떨어졌고요. 허경영 오히려. 후보가 그 후보들보다 위에 있는 조사들도 나와요. 조사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이제 허경영 후보 지지율 왜 높은 거냐. 가장 중요한 건 코믹한 밈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면. 오히려. 네,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2030 인지세대에게 그 호응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재보선에 서울에서 나와서 인지도가 높이 쌓여 있다. 네. 그리고 그 핵심 매니아층이 좀 있어요. 매니아. 고연령층의 매니아층이 네. 있는데 오늘은 그분들이 안 오셨는데 KBS 앞에도 주말마다 저희 방송 직전에 오셔가지고 여론조사 보기 몇분 문항에 됐어요. 네, 넣어달라고 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여론조사에 안 넣느냐? 왜 안 넣느냐 넣어달라. 그렇게 핵심 지지층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전술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구독자 100만 이상이 되는 유튜브들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해요. 꾸준하게. 그렇죠. 이게 사실 밑바닥을 다지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눈을 바라봐. 이게 이제 먹히는 거죠. 먹힌다. 자, 요즘은 또 좀 어느 코믹한 것도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무란 뉴스가 대선 관련 너무 많아서. 네. 자, 가족 리스크 다음 주 예견해 보죠. 네. 계속 갑니까, 배 소장님? 갑니다. 아이고. 쭉 갑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이슈 다음 주로도 쭉 가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요? 아들 리스크. 이재명 후보 아들 리스크도 일정 수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정 수준 더 간다. 왜? 서로 공방이 되니까. 서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가족 의혹은요. 세 가지 조건입니다. 네. 신속, 충분, 정확. 털어내야 돼요. 빨리 탈탈탈 털어내야죠. 그럼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이제 사과를 하긴 했어요. 네. 송구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사과를 했다 안 했다. 또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 사과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일단은 사과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건희 씨를 대표라고 부르거든요. 예. 여사라고 안 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사업체 때문에. 대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체 대표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 허위 이력 부분이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치명타적인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더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조치를. 이게 법적 조치가 되는 부분이냐 안 되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슈는 갈 거라고 하지만 사과는 아마 분명히 다시 할 거예요. 다음 주 중에. 근데 그게 어느 수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여론이 또 향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두 장을 들고 오면 돼요. 두 장? 한 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원본, 오타가 없는, 오기가 없는 원본 2005월 뭐 이렇게 원본 재직 증명서고요. 또 하나는 2004년 서울 애니메이션 대상 원본 상장 가져오면 돼요. 네네네. 근데 그걸 못 갖고 오면 어떡해요? 근데 못 갖고 오면. 못 갖고 오면 석고대죄해야죠. 석고대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단은 일부 돋보이려는 네. 욕심이었다라든가. 죄라면 죄다. 이거는 죄라면 말이 죄다. 아니에요. 그렇게 예. 하시면. 근데 이제 네. 허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또 얘기들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잘못했다. 석고대죄하는 또 수순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선 때는요. 시시각각 판세가 요동치거든요. 빨리 신속 이겁니다. 충분. 근데 정확.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 이야기를 선대위가 조율되지 않은 얘기를 한다든가 전화를 받고 뭐 본인의 하소연을 한다든가 좀 선대위가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메시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있죠. 있다? 해야 된다? 예, 이게 그럼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떤 표현 형태로 하려는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김건희 씨 문제가 이제 그 뉴스버스 인터뷰만 보더라도 그냥 말을 그냥 편하게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나와서 사과를 제대로 한다면 딱 그 종이에 써서 읽어야 돼요. 딱 그것만 하고 끝내셔야지. 다 그냥 또 질문 받고 막 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소장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오늘 예언입니까?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이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공식 사과를 네. 종이에 적어 나와서 네. 읽고 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결말을 그렇죠. 시도한다. 그렇죠. 배 소장님 그럴 것 같아요? 화요일입니다. 아, 네. 몇 시? 오후 2시. 오후 2시. 네. 자,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왜 시사본부 끝나는 시간으로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22일이잖아요. 네. 오후 2시 3땡 21일. 1일이에요. 네. 땡자 들어가면 안 좋아. 두 개 들어가면. 자, 다음 주에 뭐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예언.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네. 이 후보, 윤 후보 지지율 다음 주는 어떨까요?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2개가 나왔거든요. 네네. 다음 주에도 한두 개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결과들로 오차 나온다. 범위내에서 앞서는 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 배 소장님 골든 크로스 하나 더 나온다. 하나 더 나온다. 거의 이제 그럼 저는 2개 나온다고 할게요. 2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아니요, 3개. 3개지. 하나 더. 3개 하나 더 나온다. 하나 더. 3개, 2개 좋아요. 자, 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아직도 혼조세죠. 예, 혼조세다. 네. 팽팽하다. 네. 이 예언을 오늘 끝으로 예언 오락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